안녕하세요. 늙은 노령 신현재입니다. 그 유명한 룰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책을 하나 샀다고 해요. 유시민이 그거 누구죠? 정재승 그거 박살날 때 썼다고 했던 그 책입니다. 요런 책들을 어떤 사람이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독에 완독하는 비율이 평균 2%라는 거예요. 15억 명 중에 2%라는 게 아니라요. 요 책을 산 사람들, 한 10만 명이면 10만 명, 그 정도도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사서 읽은 책인데, 필요해서 산 사람이어도 2% 정도도 잘 안 나온다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피케티가 쓴 건데, 경제학점 일부만 읽고, 유시민처럼 아예 안 보거나, 걔는 프루그만 이후로의 경제학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조차도 이런 책을 살면 2%도 안 읽는 거예요. 안독을 하기 때문에 다 돼 있는데요. 21세기 자본이 피케티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랬는데, 이 피케티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청년 학자들이 하고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수백 명이 이제 됐어요. 한국에도 2명이 참가하고 있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저 21세기 자본과 이데올로기와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한 명씩 나와요. 한국 학자가. 근데 그 부록이나 이런 걸 봐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대강 읽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거 제가 제 경제란에 막 정신없이 올렸던 옛날에 그런 걸 보면 이런 표들이요. 이거 한두 장 걸러서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오면 보드 한 장 한번 펴볼게요. 여기 2장. 그러니까 한 2~3장 걸러서 되는데 또 펴 나오죠. 이렇게 돼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계들을. 그래서 딱 근데 마치 이 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2017년에 다 써서 출판하고 나올 때는 그때까지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을 할 때여서 불평등과 양극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속여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케티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유일한 선진국이어서 우리나라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는 조금 다뤄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가짜들이 많으니까 해줄 거예요. 문프가. 그래서 이제는 자료를 받게 됐어요. 피케티가. 그래서 다음번 책에는 한국도 분석해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왜 21세기 자본이 한국에서는 저렇게 많이 팔리지?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마이클 샌델도요, 정의란 무엇인가가 갑자기 한국에서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그 사람이 원래 진짜로 그 사람의 대표작은 정의의 한계예요. 이거는 정치 철학자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권하드리지 못했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정의가 모든 가치 중에 으뜸이 아니다, 공정이 으뜸이 아니다, 다른 가치도 많다라는 것을 딱 써서 존 롤스한테 배웠지만 존 롤스를 저격하는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마이클 샌델이에요. 그때 쓴 책이 정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철학 박사급이나 그 정도가 정말로 철학에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면,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람이면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런 책들이나 아까 말한 존 롤스나 이런 것들은요, 산 사람이요, 뭐 기껏해야 우리나라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전에는요, 4만 권, 3만 권, 요 정도 빼기 안 됩니다. 제가 하도 많은 책을 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이제 저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또 거기 판매수가 나오는데, 누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의론이 2010몇 년에서 2020년, 제가 구입한 게 2000몇 년이었더라? 2, 3년에 구입했나? 그거에서 이 정의론이 처음 나왔던 80년도 초인가 70년도 말인가, 그때부터 쭉 통계가 인터넷이 잡히기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통계만으로 딱 봤을 때 100권이 못 넘었어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것도 저는 완독 정도였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책이
롤스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드워킨이에요. 살아있는 분이나 요번에 돌아가셨나? 아니, 그분이 자유주의적 평등을 썼어요. 그거는 끝까지 읽는다는 게, 그런 책들은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 사람조차도 다 안 읽어요. 그거에 대가라고 떠들어나서 막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하고 뭐 다 알려주고 세계적으로 교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해서 완독을 못하는 책들입니다. 그거는 그 0.1%만 산 사람도 0.1% 정도만 완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하면 제 룰을 발표할 거예요. 제가 좀 더 속하게 되면. 그래서 호킹은 6%라고 했어요.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자기 책이니까 어차피 논문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은요, 표절기가 있어요. 확인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돌려서 걸리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피해갈 수 있게 구글이요, 서비스를 몇 단계로 나눠서 만든 게 있어요. 인용할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이 내는 논문은 책도 안 보고 그 구글이 제공하는 그 스칼라십, 그 기반 가입하면 돈 내면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무료로 대학생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세계 대학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급 학위를 쓰려면 뭐 1년에 연회비 뭐 한 10만 원인가 내야 되는 데가 있고요. 박사급 이상이 되면 연회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스칼라십 제공하는 게 있어요. 구글이 모든 책들을 다 스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싶으시면 니콜라스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하시고. 그러면 구글의 맨 얼굴을 제일 최초로 공격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알게 되고요. 저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현실은 모르지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많이 조사해서 한 사람이 니콜라스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작점입니다. 그것도 사이비였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그래도 그 미학 중에서 최고의 정점을 다루는 게 이 두 책입니다. 일방통행론은 제가 읽은 베냐민의 책 중에서 어떤 천재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글들로 가득 찹니다. 근데 많은 분이 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대신 일방통행론을 볼 때요, 짧은 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시면서 왜 제목을 이거로 했지 하는 거를 한 10개라도 찾아내시면 당신은 어디 가서 베냐민에 대해서 일방통행에 대한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5,000개의 천번에 앞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운명으로 건강을 회복해 준다면 다 할 거예요. 아도르노가 미학으로는 뭐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 일방통행론을 한번 어떻게든지 그 천재성을 따라잡고 싶어서요, 쓴 책이 마니마 모날리아예요. 이거 미학책 중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얘가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더럽게 어렵게 씁니다. 이게 저는 완독하기 때문에, 정독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옆에다 막 써놔요. 얘 문제점, 이거는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저는 모든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 실력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제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유시민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설마 있을까 해가지고 마음대로 여태까지 사기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미학책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거의 실망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넘고 싶어서, 그리고 베냐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 나온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능가해보고자 하고 열심히 했지만, 철학적으로는 깊이가 있을지언정 미학적이거나 문학적으로는 잽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현존하는 책 중에서는 이 두 권이 최고예요. 어려워요.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의 천사나 역사의 천사 그거 하나만 보셔도 된다. 그리고 일방통행론을 보시면서 책을 보고 이 책을 왜 제목을 이걸로 했지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알아내시고, 이래서 제목을 이걸로 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한 10편만 돼도 여러분 베냐민의 전문가 행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놈들의 99.99%가 다 그래요. 글쓰기라는 거, 그다음에 독서가 실제 전문가들도 어려운 책은 0.1%까지 밖에 안 읽고, 호킹의 룰로는 6%, 지금까지의 통계로서는 2%, 제가 만들어서 정립시킬 룰로는 0.1%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책에 관해서요.